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26년 7월 30일에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리포트고요. 26년 2분기 리뷰입니다. 서프라이즈에 이어 8월 CID까지 기대라는 리포트입니다. 먼저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26년 좀 지난 거긴 한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해서 좀 사업의 개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제품,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것들을 다트에 가서 좀 보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자동차 분야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에버가 어떤 회사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긴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다트를 열었고, 우선은 사업 부문별 개요는 IT 서비스 부문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ITO 부문, SI 부문,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 국내,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 판매 조직이나 경로, 전략, 주요 매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알 것 같고요. 레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현대오토에버의 그 7월 29일 현재가 기준 33만 8천원 기준에 바이 TP 목표 타겟 프라이스는 54만원으로 레포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3만원 기준으로 54만원이니까 약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52주 최고가가 지난 1년 동안 최고가 93만 8천원까지 올랐었고, 최저가는 14만 8,600원입니다. 현재는 29일 기준으로 33만 8천원이기 때문에 과거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9조 2천억이고요. 회사 전체 가치이죠. 그래서 그렇고 발행 주식수는 2,742만 주, 평균 거래대금은 약 385억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 지분들은 낮네요. 2.49% 정도 수준. 그리고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 외 3인이 75.29%로서 회사의 경영권은 매우 안정적이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서 프라이스 앤 릴레이티브 퍼포먼스를 보시면 회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죠. 파란색 그래프는 이 해당 회사의 주가,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를 의미하고, 회색은 코스피 상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상대 수익률과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1개월이 마이너스 36.3%지만 12개월이 117.8%로 최근 한 달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 6개월도 조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1년으로 보면 여전히 2배 정도 오른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26년 2분기 리뷰, 엔터프라이즈 IT가 이끈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액 1.3조 원, YOY 플러스 20%, 영업이익 905억 원입니다. YOY 11.3%, OPM 7.2%로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반기 기준 매출액 2.2조 원,
YOI 플러스 16.6%, 영업이익 1117억 원, YOI 3.4%, OPM 5.1%로 성장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IT 매출액 1조 원, YOI 27.9%, 매출 총이익 1197억 원, YOI 52.9%, GPM 11.5% 호조 이어지면서 서프라이즈를 견인하고 있다. 그 다음 2연 PJT 반영 및 SI 실적 증분 영향, SI 부문 매출액 5,106억 원, YOI 31.7%로 클라우드 차세대 ERP 구축 등 고부가 가치 PJT 반영되며 외형, 수익성, 동반 성장 실현되고 있다. ITO 매출액은 5,278억 원으로 YOI 24.5% 성장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액 2,123억 원으로 매출 총이익이 174억,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내비게이션 부분 채택률 하락, 부정적 환영량 기인한 수익성 악화 추정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미드틴 수준의 YOI 외형 성장과 GPM이 유지되며 견조한 실적 기록 판단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용 IT 사업이 매우 잘 됐기 때문이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IT가 이끈 서프라이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엔터프라이즈 IT 같은 것들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IT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구축이나 ERP 구축, 데이터 센터, 시스템 통합 같은 사업을 말합니다. 매출액 1.13조 원, 영업이익 905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부분은 회사가 작년보다 매출액이 20%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11% 정도 증가됐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764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905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기 기준 매출액 2.2조 원, 영업이익 1117억 원으로 성장 추세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합쳐도 매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다. 즉 한 분기만 딱 단편적으로 좋았던 게 아니라 상반기 전체가 성장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면 회사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IT 매출액 1조 원, 매출 총이익 1197억 원을 호조 이어지며 서프라이즈 견인하고 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용 IT 사업이 잘 됐다. 특히 매출액은 27.9% 증가, 매출 이익은 53% 수준으로 증가됐다. 즉 매출보다 이익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고, 이번 실적을 끌어올린 MVP는 엔터프라이즈 IT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SI 실적 호조 영향인데요. SI가 뭐냐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죠. 기업의 IT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ERP, 클라우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SI 사업이 잘 됐다. 실적이 호조라는 말은 잘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SI 부문 매출액이 5,106억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SI 사업 매출이 작년보다 YOI가 31.7% 증가됐다. 엄청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차세대 ERP 구축 등 고부가 가치 PJT 반영되며 외형, 수익성, 동반 성장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단순 프로그램 설치만 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되는 클라우드나 AI, ERP 같은 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의미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니까 당연히 매출도 증가되고 이익도 증가됐다. 그러니까 비싼 프로젝트를 많이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O 매출액은 5,278억 원, YOI 24.5%라는 표현의 의미는 ITO가 그 IT 아웃소싱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IT 운영을 어떤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관리나 네트워크 관리, 보안, 유지보수 같은 것들을 말하고, 고객들이 IT 운영을 계속 맡기고 있으니까 매출액은 25% 정도 증가됐고, 이 말은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액 2123억 원, YoY 마이너스 7.8%네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은 작년보다 감소됐다는 의미죠. 자동차 사업은 소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총이익이 174억 원, 마이너스 60.8%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이익이 무려 60% 감소됐다.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크게 줄었다. 돈은 벌었지만 수익성이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 부문 채택률 하락, 부정적 환영향이라고 보는데, 이 표현은 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자동차 회사들이 예전만큼 이 회사의 내비게이션을 채택하지 않았고 환율도 불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는 거고, 고객 감소되고 환율이 악재인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 미드틴 수준의 YoY 외형 성장과 GPM 유지되며 견조한 실적 기록이 판단된다. 이 문장은 앞에 문장이랑 좀 반대죠. 앞에 문장은 악화 추정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견조한 실적이니까 좀 반대되는, 좀 상충되는 표현인데, 애널리스트는 일부 차량 소프트웨어 영역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은 부진했지만 다른 차량의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 뭐 차량 제어,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정의, 뭐 이런 것들이 10%대 어떤 중반, 미드틴이니까 10% 중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 엔터프라이즈 IT가 이끈 서프라이즈의 전체 요약을 보면 엔터프라이즈 IT는 좋았다. 매출이 28%, 이익이 약 53% 확대됐고, SI 부분도 좋았다. 대형 프로젝트가 증가됐고 고수익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ITO는 뭐 좋았다. 유지 보수 운영 아웃소싱 증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됐다. 다만 차량 소프트웨어는 다소 부진했다. 이유는 내비게이션 수요가 감소되고 환율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좋았다. 엔터프라이즈 IT가 차량 소프트웨어 부진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실적은 기업용 IT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진을 상쇄했고, 그 결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 이 섹션의 핵심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경고할 하반기 실적입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2분기 실적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IT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PJT 믹스 중분에 기인한 10% 플러스 GPM 확보 확인. 여기에 3분기 중 IT 청구 단가 인상 계약 소급분 반영 예상되며 11% 수준 GPM이 하반기 유지되며 이익 기저 유지될 전망. 국내 본사향 ERP 롤아웃 연내 완료 예상되나 해외 법인 수요, SAP 신버전 출시, AI 자동화 도입 등 감안시 ERP 성장 견조할 것으로 판단한다.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은 하반기 환율 하락 및 그룹사 생산량 증분으로 둔화 흐름 완화 추정이 되고, 동시에 첫 번째 플레어스 커넥트 IVI 플랫폼 중심 확장, 두 번째 차세대 내비게이션 플랫폼 적용 확대, 세 번째 신사업 협업 통한 원가 구조 개선 등 3대 전략 추진 중이다. 27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도 경고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좀 말을 하면 2분기 실적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IT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믹스 중분에 기인한 10% 플러스 GPM 확보 확인. 이 내용은 뭐냐면 2분기에는 돈이 맞는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어요.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나 AI 시스템, ERP 같은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비중이 늘었고, 그래서 GPM,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10% 이상 나온 거예요. 핵심은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익도 많이 나는 사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3분기 중 IT 청구 단가 인상 계약 소급분 반영 예상되며 라는 표현이 있죠. 회사가 고객과 서비스 가격,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계약이 늦게 체결됐기 때문에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상된 가격으로 추가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소급분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가격 인상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5월, 6월 서비스도 인상된 가격으로 정산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앞으로 추가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1% 수준 GPM이 하반기 유지되며 이익 기저 유지될 전망이라는 표현은 회사는 현재 수준의 높은 수익성을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본사 ERP 롤아웃 연내 완료 예상이라는 부분이 ERP 롤아웃이라는 게 ERP가 회사 전체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회계 따로, 구매 따로, 생산 따로, 품질 따로, 영업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됐는데 ERP를 이제 전체적으로 도입하면 모든 부서가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내 고객사의 ERP 구축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날 예정이다. 그런 ERP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올해 끝날 거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해외 법인 수요, SAP 신버전 출시, AI 자동화 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국내 프로젝트가 끝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 해외 공장 ERP 구축이나 SAP의 어떤 최신 버전 교체,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진행을 하고 덕분에 ERP 산업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내 프로젝트 끝나도 새로운 일거리는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량 소프트 부분은 하반기 환율 하락 및 그룹사 생산량 증분으로 둔화 흐름 완화 추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은 상반기에 부진했죠.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되고 환율 영향이 완화되기 때문이다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스 커넥트 IVI 플랫폼 중심 확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IVI는 인비어컬리 인포테인먼트의 약자입니다. 자동차 안에 뭐 아시겠지만 대시보드에 어떤 뭐 내비게이션이나 음악이나 뭐 영상, 음성 인식, 뭐 차량 설정 시스템 이렇게 누르는 터치 패널이 있잖아요. 거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새로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더 많은 차량에 공급할 거다, 확대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세대 내비게이션 플랫폼 적용 확대라는 말은 기존 내비게이션보다 더 성능이 좋은, 어떻게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차세대니까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더 많은 차량에 적용할 거다. 즉 내비게이션 사업을 다시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사업 협업 통한 원가 구조 개선이라는 말은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서 개발비를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 등 어떤 이런 걸로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즉 같은 매출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3대 전략 추진 중에 27년에 실적의 본격 반영이 전망될 것이다. 이런 말은 회사는 지금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 효과가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어떤 반영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훑어보면, 자, 2분기에 고수익 IT 프로젝트가 증가됐고 수익성 개선이 됐죠. GPM 11%. 하반기에는 IT 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될 거고요. ERP AI 프로젝트 지속 증가되겠죠. 엔터프라이즈 IT 성장 지속될 거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이 부분도 생산량이 증가되고 환경 영향이 완화되고 신규 플랫폼이 확대되면 27년부터는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섹션, 견고한 하반기 실적의 이 내용은 26년 하반기에는 엔터프라이즈 IT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거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은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서 27년부터는 신규 플랫폼과 비용 절감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거다. 그런 전망을 일단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그룹사 내 입지입니다. AI 밸류체인 그룹사 부진에 동반한 주가 하락 발생, 다만 투자 포인트인 로보틱스 SDV 확장 시기, 그룹사 내 역할 확장 요인 변화 없고 8월 말 예정된 현대차 CID를 통한 그룹사 전략 구체화를 주목도 제고 가능하다. 목표 54만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입니다. AI 밸류체인 그룹사 부진에 동반한 주가 하락 발생이라는 표현은
최근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게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AI 관련 어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함께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같이 하락한 게 아닙니다. 회사는 튼튼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다만 그 투자 포인트인 로보틱스 SDV 확장 시 그룹사 내 역할 확대 요인 변화 없으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의 그 반대적인 개념이죠. 다만이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동력은 그대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로보틱스하고 SDV. 로보틱스는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같은 어떤 IT 시스템인 거고, SDV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미래 자동차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OTA 업데이트나 어떤 자율주행, 차량 AI, OS, 차량 외 OS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현대 오토웨버가 앞으로 로봇이나 SDV, AI 분야에서 맡은 역할은 여전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고, 최근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장기 성장 전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어디까지 했지? 8월 말 예정된 현대차 CID를 통한 그룹사 전략 구체화라는 표현이 있죠. CID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행사예요. 투자 대상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행사에서 보통 SDV 전략이랑 AI 전략, 소프트웨어 전략, 로봇 전략 이런 것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8월 말에 있을 현대차 그룹 행사에서 야,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술에 투자할 거고 관리할 거야 라는 발표가 나오면 현대오토웨이보다 다시 어떤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가가 떨어졌지만 목표 주가 54만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한 거고, 즉 최근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보면, 자, 최근 주가 하락했어요. 오늘은 올랐죠. AI 관련 종목 전체 조정이 됐고 현대차그룹 계열사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경쟁력은 변화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로보틱스 확대될 거고 SDV 확대될 거고 AI 투자 확대될 거다. 그런 과정 중에 현대오토웨버의 그룹사 내 역할 증가는 기대된다. 그리고 8월 말에 너희도 알겠지만 현대차 전략 발표 있지? 거기에 얘기가 나오면 현대오토웨버 관심 증가될 거고, 그래서 우린 목표 주가 53원 유지하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호 섹션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문장은 이거예요. 투자 포인트인 로보틱스 SDV 확장 시기 그룹사 내 역할 확대 요인 변화 없다. 이 말은 최근 주가 하락하고 난리를 쳤어도 현대 오토웨버라는 장기 성장 논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다. 회사는 잘 크고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핵심 판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포캐스트 어닝 앤 밸류에이션이 있는데요. 24년부터 28년까지 매출액 YOI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 표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매출 3.7조에서 5.6조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성장을 이제 할 거다 앞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2,240억에서 3,810억으로 수익이 증가되고 있다. EPS는 6,228원에서 1,878원으로 긍정적이고요. 퍼도 45배에서 31배로 빠지죠.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ROE는 10.7에서 12.8%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표에서는 핵심 해석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두 번째는 영업이익과 EPS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현재 퍼는 45배지만 어쨌든 향후 성장성이 상당 부분 기대에 반영되고 있어. 앞으로는 실적이 이 기대를 충족하는지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31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거다.
그리고 27년 이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SDV나 AI, ERP 등 신규 성장 사업이 실제 이익을 증가해주는 게 어쨌든 중요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의 실적 추이 전망입니다. 표에 보시면 단위는 10억 원이고요. 25년 1분기부터 27년까지 나와 있고, 매출액, 엔터프라이즈 IT,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액, 매출총이익, GPM,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YY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있는 내용도 실적 및 추이 전망도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네요. 읽어보면 되고,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이 있죠. 이건 볼까요? 현대 오토에버의 어떤 매출과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매출액이죠. 그리고 하늘색은 OPM이에요. 영업이익률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에요. 현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를 팔았는지를 나타내고, 하늘색 선은 영업이익률이죠. 뭐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을까를 나타내는 이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뭐 OPM이 6%면 100원을 팔면 6원이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2018년부터 20년까지 꾸준하게 뭐 조금씩 증가됐죠. 1.4조 정도에서 한 1.56조 정도로 증가됐고, 수익성도 뭐 좋아지고 있고요. 좋아졌고. 근데 21년에 쫙 빠졌네요. 그쵸? 21년에 수익성이 빠졌습니다. OPM이 5 정도에서 4.6 정도, 4.56 정도로 빠졌어요. 이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걸 잘 보시면, 21년도에 빠진 게, 과연 회사에 문제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때 문제가 있었으면 계속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죠. 그걸 극복을 했거나, 아니면은, 저 때 뭔가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신규 투자를 했다던가, 뭐 원가가 상승됐다던가, 개발비가 증가됐거나, 아니면 어떤 저수익 프로젝트가 증가됐던가, 어쨌든 간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무언가 있었어요. 하지만 22년 이후로 다시 회복이 됐죠. 쭉 올라갔습니다. 뭐 22년부터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쭉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물론 27년 익스펙테이션도 올라가지만, 어쨌든 이때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유는 뭐 고부가 가치 사업들의 어떤 비중이 높아졌겠죠. 뭐 클라우드나 ERP, 엔터프라이즈 IT, AI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매출은 계속 증가됐죠.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수익성도 좋고요. 27년 애널리스트가 좀 기대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SDV나 AI, ERP, 차량 소프트웨어 효과가 모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단순하게 이 그래프에서 매출이, 우리 매출은 5조 원이 넘어. 이것보다는 영업이익률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승되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만 늘고 이익률이 떨어지면 기업의 질은 좋아졌다고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매출도 증가되지만 이익률도 같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사가 어떤 단순히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나 ERP, AI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 비중을 높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만 일단 어쨌든 뭐 이게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좋아지려면, 현실이 되고 관리가 되려면
엔터프라이즈 IT 같은 어떤 고수익 프로젝트가 계속 늘고 차량 소프트웨어의 어떤 적자 구조도 실제로 회복돼야지 이런 추이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브 도표 3의 현대오토웨브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입니다. 기존 사업 가치, 신사업 현재 가치, 적정 가치, 목표 주가 4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존 가치 사업이 8,725억 원입니다. 여기서 기존 가치 사업은 아까 다트에서도 봤지만 엔터프라이즈 IT나 SI, ITO, 차량 소프트웨어 등이고, 증권사는 현재 사업만으로 약 8.7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258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27년 예상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타겟 P가 33.8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퍼는 주가, EPS분의 주가죠. 그래서 증권사는 현대오토웨브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퍼가 33.8배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33.8배냐면 시가총액 상위 IT 그룹사들의 평균 수준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즉 비슷한 성장기업 수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가치를 계산을 하려면 순이익 어떤 2,580억 곱하기 퍼 33.8배를 하니까 8.7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8.7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33.8에 2.5로 곱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신사업 가치는 기존 사업 외에도 미래 사업 가치를 따로 계산했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게 5.2조, 5.28조 정도 수준이고, 거기는 GPU와 데이터 센터, 로보티스가 반영되어 있어요. GPU 데이터 센터 가치가 1조 원, 현대오토웨브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업이 커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분야도 4.2조입니다. 놀랍게도 GPU보다 4배 정도 높게 평가했어요. 증권사는 어떤 현대차 그룹의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 자동화, 휴머노이드 등에서 현대오토웨브가 그룹사의 어떤 소프트웨어 구축, SI 운영을 담당할 가능성을 높게 본 거고요. 그래서 로봇 시대의 어떤 IT 플랫폼 회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는 기존 사업 8.7조, 신사업 5.2조 합치면 14조 정도입니다. 즉 회사의 전체 가치가 약 14조 원 정도 수준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는 회사 가치 발행 주식수를 계산을 하면 51만 원, 즉 51만 원 정도 수준. 근데 목표 주가는 54만 원으로 했죠. 기존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5%를 유지한다네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 주가가 33만 8천 원이니까 목표 주가 54만 원이면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정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P밴드 차트를 보시면요. 맨 위에 남색인가요? 그리고 밑으로 색깔이 좀 있죠? 그래서 19배부터 65배까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이 현대오토웨브의 선입니다. 실제 주가죠. 현재 주가가 퍼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냐 했는데, 최근에 26년 1월 달에 65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53배 42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3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섹션, 이 도표 3하고 도표 4에서의 어떤 포인트,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는 목표 주가 30%가 신사업 가치에서 나온다. 기존 사업 가치가 8.7조고 신사업이 5.2조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6대4 정도? 6대4 정도죠.
즉 현재 실적만으로 목표 주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자 AI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를 실제로 성장할 것이라는 성장 기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핵심 변수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현대차 그룹의 SDV 로보틱스 투자 확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용 사업 수주, 그리고 현대 오토웨브가 현대그룹 내에서의 실제로 맡은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신사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고, 반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고 커지면 현재의 목표 주가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 5번, 도표 6번은 도표 5번은 부문별 매출 전망이네요. 진한 파란색이 SI, 그리고 좀 덜 진한 게 ITO, 그리고 옅은 게 차량 소프트웨어입니다. SI 사업이 눈에 띄네요. 이게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고요. ITO는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늘고 있고요. 차량 소프트웨어는 거의 뭐 정체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매출을 증가를 이끄는 거는 SI 분야가 탑이고, 그 다음에 ITO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의 그 GPM,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얼마나 남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현재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ITO입니다. 그쵸? ITO가 높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SI가 가장 높은 성장률, 수익성을 가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차트에서 좀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될 부분은 현대 오토웨브의 성장축이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엔터프라이즈 IT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그 차량 소프트웨어가 높은 수익성을 냈는데, 최근에는 사실 경쟁하고 비용 증가 문제 때문에 수익성이 진짜 많이 낮아졌어요. 반면에 SI나 ITO 같은 어떤 AI 클라우드 ERP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분야는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차량 소프트웨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26년을 저점으로 보고 27년 회복을 예상한다는 거고요. 따라서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IT가 실적을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까지 회복되면서 두 축이 함께 성장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전제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트라서요. 뭐 이거는 따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훑어봤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실적은 매우 좋지만 목표 주가 54만원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좀 보면,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2분기 실적은 실제 예상치를 넘었죠.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764억 원을 크게 웃도는 905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IT 사업의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클라우드 구축, ERP, AI 프로젝트, SI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졌고, 단순히 매출만 증가한 게 아니고 수익성까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성장성입니다. 현재 오토웨버의 핵심 사업은 더 이상 차량 소프트웨어만은 아닙니다. 엔터프라이즈 IT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업의 어떤 AI 투자 확대, 클라우드 구축, ERP 고도화가 되는 어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계속 늘고, SI와 IT 사업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시대가 지속되는 한 상당 기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어떤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채택률 감소라든가 환율 영향으로 수익성이 계속 하락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과거 20% 수준에서 올해 약 9%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권사는 27년부터 SDVI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확대로 다시 회복될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직 실제로 성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3원에 대한 근거도 얘기가 됐죠. 증권사는 기존 사업 가치뿐만 아니라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하고 로보틱스 같은 미래 신사업 어떤 가치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을 했고, 기존 사업 가치는 8.7조 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기업 가치는 1조, 로보틱스 사업 4조 2천억 평가됐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는 사실 약 아직 30%에서 40% 수준은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은 미래 사업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로보틱스예요. 증권사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현대오토웨브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어떤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등에서 핵심 IT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했고,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아직 실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로 어떤 전제로 한 어떤 시나리오라고 좀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 나중 문제고요. 현재 실적만 보면 오토웨브는 좋은 기업입니다. 어떤 장기적인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실적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53만원은 현재 실적만으로 소문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SDVI, 차량 소프트웨어 회복이라는 여러가지 미래 과정이 함께 반영되어 녹아져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현대오토웨브가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얼마나 수주하는지, 현대차그룹의 SDV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적용되는지,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에서 그런의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현실이 되면 목표 주가에 가까워지겠지만,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늦어지게 되면 현재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실적은 매우 우수하고 장기 성장수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54만원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가격이라는 점은 반드시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여부는 사실 앞으로 실적이 이러한 기대를 실제로 입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어떤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걷는 걸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좀 걷는 걸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해 뜨기 전에 잠깐만 나갔다 들어오는 식으로 과거처럼 막 이렇게 오후까지 걷지는 않고요. 좀 조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렇게 어르신분들도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